후속작인 비스트워즈 네오는 제법 신경을 써서 이런 어린이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방영되어 엄청난 인기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스트워즈 세컨드나 네오가 미국의 원작 비스트워즈 시리즈와는 내용상으로도 큰 차이가 있듯이 정통 시리즈와는 달리 별개의 작품으로 봐도 될 법한 작품들입니다. 이후에 다시 나온 것이 비스트워즈 시즌 1, 2, 3를 잇는 비스트 머신즈라는 작품입니다. 시즌 3 이후에 맥시멀들이 메가트론을 이송하던 과정에서 메가트론을 탈출하고 사이버트론 행성으로 돌아와보니 디콘들이라는 정체불명의 군단들이 습격을 하고 모든 것이 메가트론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외면의 야수를 잠재우고 내면의 전사를 깨어내기 위해 오가닉 바디로 새롭게 탄생한 비스트 전사들의 전투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디자인이 급변경되어 비호감을 사긴 했지만 비스트워즈 시리즈답게 치밀한 스토리, 어두운 설정 그런 것들이 기존의 비스트워즈 팬들에게도 꽤나 어필을 했던 호응을 얻었던 작품입니다. 이후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비스트워즈 이후로 다시금 원래 제 모습을 찾기 위해 일어섰는데요. 2000년도를 기점으로 일본에서 일어난 밀레니엄 트랜스포머들이 그것들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제작된 트랜스포머 RID, 그러니까 일본명 트랜스포머 카로보트인데요. 이제까지 비스트워즈 열풍을 잠재우며 다시금 비클형 트랜스포머의 시대로 오게 하였습니다. 후기의 일본판 트랜스포머들이 영향을 끼쳤던 용자물의 영향이 다시금 카로보트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쳤으며 과거 트랜스포머를 추억한과 동시에 어린 팬들에게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그런 결과를 보여줬죠. 한국에서 또한 정의의 용사 카봇 등으로 방영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포머의 부활을 알렸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속작으로 2001년에 등장한 것이 트랜스포머 아마다. 일본에서 만들긴 했지만 일종의 밀레니엄 정통파 트랜스포머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격 작품으로 미니콘이라는 새로운 소형 파워업용 트랜스포머 종족을 둘러싼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새로운 전투를 보여주며 그 주요한 팬들에게는 새로운 스타일의 트랜스포머가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자체의 작화는 초중반에 아주 안 좋은 수준이었지만 디자인과 스타일, 명성 많은 전설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카로보트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제2의 정통파 트랜스포머 팬들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죠. 2001년의 방영 성공적으로 끝나자 제작을 했던 일본에선 그제서야 2002년 일본에서 트랜스포머 마이크론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방영,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은하용용 사이버트론이라는 제목으로 전 52화 중 39화까지만 방영하고 조기 종영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G1 더 무비에 등장했던 유니크론의 등장으로 제2의 정통파 TF 부활에 선언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에너조는 이전 트랜스포머 아마다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작품으로 리뉴얼된 캐릭터들 그리고 새로운 작품관으로 한층 더 트랜스포머 간의 전쟁을 고조시켰습니다. 유니크론을 부활하기 위해서 공수를 서슴지 않는 제3의 적수 알파 퀸테슨 그리고 부활한 갈바트론, 파워링스 기능으로 한층 더 막강해진 오토봇 군단들의 새로운 3파전과 긴장은 이 작품의 기본 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은 좋았지만 엔딩이 트랜스포머 스타일답게 깔끔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움에 남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일본에서 만들어낸 작품이며 원작의 이름은 트랜스포머 슈퍼링크, 2D와 3D를 결합한 쉘 쉐이딩 기법으로 아마다에서 밥 먹듯이 하는 작화 붕괴를 최소화시켰던 작품이죠. 트랜스포머 사이버트론은 에너존 이후의 스토리로 설정이나 모습은 급변했지만 여전히 스토리를 이어간다는 설정입니다. 미국판인 사이버트론에서는 그대로 이어가지만 일본 원판인 트랜스포머 갤럭시 포스에서는 전작인 슈퍼링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독립적인 세계관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어지는 스토리로 나가려고 작정했다가 바꾸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어진다는 설정이 오히려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작품의 제작은 일본 곤조사에서 제작하였으며 작품에는 디지몬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다소 트랜스포머답지 않은 스토리 전개로 곱게 보이지만 않았던 작품입니다. 풀 3D라고 제작 발표하긴 하였지만 단지 로봇만 어설픈 3D의 나머지 폭발 장면, 캐릭터들, 배경들은 전부 2D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욱 어색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5년에 나온 작품인 비스트 워즈보다 못한 그래픽이라고 손가락질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나름대로 시대에 걸맞게 신선한 세계관 등으로 이목을 끌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의 거장 마이클 베이 그리고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났습니다. 바로 원작 트랜스포머 G1을 새롭게 각색하여 영화화하는 계획.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대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여 새롭게 재탄생시킨 전 세계의 호응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트랜스포머가 탄생되었습니다. 처음엔 실사화된다고 했을 때 반응은 충격과 공포였죠. 원작 팬이건 영화 팬이건 디자인 공개를 보고선 이게 정말 트랜스포머인가? 마이클 베이가 트랜스포머를 망쳤다고 생각한 여파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광적인 팬은 살해 협박장을 보낼 정도로 팬들은 디자인에 광분했었죠. 하지만 마이클 베이는 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G1의 옵티머스 프라임 성우를 맡았던 피터 컬렌 씨를 다시 기용하여 전설적인 G1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용을 스크린에서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팬들에게 원작에 나왔던 명대사를 넣을 수 있게 배려해주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마이클 베이 본인도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점차 트랜스포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끝에 헐리우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걸작이 탄생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외화 흥행 기록을 무참히 밟으면서 최고의 영화로 우뚝 섰죠. 이처럼 트랜스포머의 짧으면서도 긴 23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1984년 당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트랜스포머들은 어른이 된 소년들의 눈앞에 스크린 앞에 화려한 미용을 뽐내며 돌아온 것입니다. 차기작으로 나올 트랜스포머2도 기대하고요. 2008년에 나올 예정인 미국 제작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 애니메이트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이버트론 CT 운영자 키키시마였습니다.